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에서 23일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 00시 17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늦은 시간이고 좀 피곤하지만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난방 8회입니다. 8회. 8회고, 저도 지금 여기 위에 지금 중부지방이 장마가 너무 심하고, 날씨도 좀 덥고 습하고 해서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고, 이쪽은 그나마 중부지방에 비해서 비가 좀 덜 오고 해서 습하고 덥기만 합니다. 그래서 참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예, 계속 소비자 전달하면서 사업자를 찾는 과정이 있고, 저 또한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분투하고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마이크로솔브와 칼슘입니다.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몸에서, 그리고 칼슘이 부족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칼슘을 정확하게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지, 마이크로솔브는 왜 중요한지. NTC에는 영양소 전달 개념, 독일 PM 주스만의 독특한 영양소 전달 개념 안에 PTC와 마이크로솔브가 있는데, PTC는 상간 이동 촉매, 상호간 이동 촉매입니다. 세포까지, 영양소가 세포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PTC가 있고, 마이크로솔브는 미세하게 솔브, 쪼갠다는 거죠. 미세하게 쪼개서 세포보다 더 작게 쪼개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쪼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솔브인데, 마이크로솔브가 잘게 쪼개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이크로솔브 2 플러스 해가지고 오메가3나 듀오나 코큐텐에 우리가 이제 액체 상태로 된 병에 담겨 있는 형태로 해서 물방울식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물에 희석시켜서 먹는 오메가3, 코큐텐, 듀오 같은 형태가 최근에 나온 것이 마이크로솔브 2 플러스 2개. 예, 기존의 마이크로솔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잘게 쪼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용성을 수용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저희는 세포 단위까지 3분에서 짧으면 10초, 20초, 길면 3분, 5분 내에 세포 단위까지 흡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기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세포는 수용화되지 않으면 절대 흡수하지 않습니다. 세포 앞에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세포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점막으로부터 혈액을 타고, 혈액에서 장기를 타고 들어가고, 장기에서 또 세포로 들어가고, 세포도 장기별로 세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장기마다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다릅니다. 어떤 개는 뭐 수천 개, 어떤 거는 수만 개, 수십만 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세포도 각 장기에 있는 어떤 장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게 쪼개는 것은 기본이고, 물론 이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식품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잘게 쪼개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인체로 들어갔을 때 지용성 성분으로 들어간 이 모든 영양소를 반드시 수용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어떠한 신체에서 하고 있었냐면, 기관에서 하고 있었냐면, 간에 들어있는 쓸개에서 담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담즙을 하루에 1kg 정도를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엑기스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분무기에 물을 타가지고 분무기 위에 뿌리는 형태로 12지장을 통과할 때, 음식물이 통과할 때 강하게 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1차적으로 강한 식초산, 강한 산성산에 의해서 음식물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는 항상 강한 산이 있는 곳입니다. 신물이 넘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 역류할 때. 그래서 강한 산으로 음식물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반죽을 해가지고 소장을 보내기 전에 12지장을 통과합니다. 그 12지장을 통과할 때 간에서 효소 성분을 강력하게 뿌려주고, 그리고 담낭에서 만든 담즙을 강력하게 뿌려주고,
뒤쪽 등 쪽에 있는 췌장에서 만들어낸 각종 효소와 인슐린을 강력하게 뿌려줘서 음식물을 반죽을 해가지고 소장의 형태로 소장까지 내려가서 소장에서 비로소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담즙이 하는 형태는 뭐냐면 지용성을 시켜주는 담즙을 정확하게 뿌려줘야 됩니다. 담낭에서는. 이것이 망가져 있으면 어떠한 음식물을 먹더라도 소장에서 흡수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돼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 수용화된 담즙을 통해서 수용화된 영양소라고 하더라도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간, 담즙, 이자, 췌장에서 만들어낸 이 성분들이 십이지장에서 원활하게 분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기본적으로 소화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용성을 수용하는 기술이 담즙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왜 근데 오늘 주제를 마이크로솔브와 칼슘으로 잡았냐면 이때 통과할 때 가장 수용화가 어려운 것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인데 이 칼슘이 우리 제품 중에 3종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겠어요? 당연히 리스토레이트입니다. 리스토레이트에는 칼슘, 칼륨, 구리, 아연, 망간, 마그네슘, 특히 아연, 셀레늄 같은 독특한 금속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쇳가루를 먹는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미네랄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천수에는 반드시 이러한 금속성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광천수를 실제로 떠보면 사이다처럼 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건 탄산이 터지는 소리죠. 예, 탄산이 터지는 소리예요. 탄산이. 그것을 뭐냐면 우리는 칼슘이 반드시 수용화되는 기술을 가지지 못하면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데 칼슘은 CA2 플러스입니다. 반드시 플러스가 두 개는 화학성분의 화학기호에 보면 플러스가 두 개는 반드시 마이너스 두 개와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CA2 플러스하고 탄산 CO 마이너스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칼슘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흡수가 되면 수용화되는 과정에서 이 칼슘 2W하고 2W하고 플러스하고 탄산인 CO 더블 마이너스가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컵 안에서 치 하는 소리와 함께 컵 안에서 리스토레이트를 탔을 때 거기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컵 안에서 지용성을 수용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쓸개나 담낭의 도움 없이 이미 컵 안에서 충분히 치하는 소리와 함께 이온화 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CA2와 2 플러스와 CO2 마이너스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온화되는 과정이 돼야만 반드시 마이크로솔브가 되는 겁니다. 알갱이도 짜가지고 수용화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칼슘을 절대 인체에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전 제품은 이 NTC의 기술에 의해서 마이크로솔브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수용화된 상태로 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빠른 시간 내에 10초에서 길어봤자 3, 4분, 5분 만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칼슘이 근데 부족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가 부족한 칼슘을 어디서 빼서 쓰냐면요. 기존에 자기 몸에서 뼈에서 뽑아서 씁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인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계속 이제 체력이 저하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칼슘을 뼈에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뼈에서 뽑아서 쓰면 골다공증이 생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뼈에서 뽑아 쓰고 남은 칼슘을 쓰고 남은 찌꺼기들은 알갱이가 커서 바깥으로 배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석회 형태로 몸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겠죠. 뼈는 어쨌든 조직이 크잖아요. 우리가 인체로 체에서 음식으로 들어간 칼슘하고 기존의 뼈와 결합된 칼슘을 당연히 뼈에 결합된 칼슘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칼슘을 뽑아 쓰고 인체가 뽑아 쓰고 남은 찌꺼기가 알갱이가 커서 몸을 혈액을 타고 돌다가 석회 형태로 몸의 어딘가에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고일까요? 당연히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 그리고 몸과 몸이 관절과 관절이 넘어갈 수 없는 곳, 관절에서는 다시 혈액이 유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넓은 차선에서
왕복 8차선이라고 칩시다. 그럼 1차선에서 유턴을 할 때 신호가 잘못돼서 엉켜버리면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왕복 4차선이 전체가 다 유턴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절과 관절 사이에서 유턴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굵은 석회가 남겠죠. 그래서 가장 관절과 관절 사이 인대 쪽에 가서 남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체에서 많이 쓰는 관절, 근육, 거기에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에 항상 석회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석회 스퀘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어깨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우리는 옛날에 이것을 오십견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십견은 노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인대가 노화되고 관절이 노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 석회까지 가중돼 버리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어깨 통증이.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십견과 겹쳐서, 석회와 겹쳐서 이게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간단한 침을 넣어가지고 꼬챙이식으로 바늘식으로 된 것이 그것을 긁어냅니다. 석회를. 그래서 시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쌓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석회가 가장 어깨 관절과 가장 가까운 곳에 쌓인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 유방에 그 지방 성분이 있는 곳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 상피 내암이긴 하지만 유방암을 유발하고 잘못하면 그것이 어쨌든 암이기 때문에 또 그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연기 상피 내암이기 때문에 무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자체를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암을 하시는 분은 저는 주위에서 몇 번 봤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절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우리가 칼슘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리고 칼슘을 지용성을 수용화시키지 못하는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담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췌장이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칼슘 부족 현상이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탐하는 치명적인 암의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비자에게 전달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알려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칼슘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을 약 알칼리성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약 알칼리성이 유지가 못하면 산성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산소로 호흡하기 때문에 산성화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조가. 그런데 칼슘이 이것을 pH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산성에서 알칼리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 부족하면 당연히 뼈에서 뽑았습니다. 산성화가 돼 있으면 혈관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피가 탁해지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니까 고혈압이 생기죠. 고지혈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높아지면 종양으로 발전하죠. 종양이 커지면 암이 생기죠. 모든 만병의 근원은 이 칼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작불을 피울 때 성냥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이. 그래서 이 미네랄이 없으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종합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많이, 이렇게 영양소 많이 먹어도 이 미네랄이 없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미네랄, 그 중에서도 칼슘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칼슘이 약 알칼리성으로 되지 못하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피폐화되고 오염된 토양이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키는 겁니다. 시간이 13분이나 돼버렸는데, 굉장히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래서 계속 지금 오늘은 자료 없이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계속 노트 정리하는 형태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우리도 공부를 하고 소비자 전달할 때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약간 고급 괜찮은 프린터기가 모레 와요. 내일 수요일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동안에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해서 교과서처럼 교재처럼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물론 미비하죠. 굉장히 저급한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교재가. 그러나 또 중구난방의 초기 형태 버전으로 만들어지겠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우리도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좋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료를 쓰고 싶은 것입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조직이고 하나의 시스템이고 하나의 그룹입니다.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고,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좋은 교육 시스템을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부분을 제가 조각조각 퍼즐을 잘 맞춰서 좋은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현 위치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또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